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우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라는 부분 먼저 좀 볼게요. 초음파 거리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초음파가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되어 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음,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에서 주로 뭐 야호라고 말을 하면 잠시 후에 그 산에 반대편 산에 반사되어서 오는 소리가 야호호호호 메아리라는 식으로 저희 귀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음파는 일반적으로 340m/s의 속력으로 전파가 됩니다. 여기에 중간에 뭐 매질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는 나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340m/s 정도가 뭐 음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음속에 내가 발생시킨 신호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은 거리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또 소리를 탁 일으켰는데 얘가 갔다가 오는 동안의 시간이 만약에 10초다. 그러면 10초 후에 야호호호 메아리가 들렸다. 그러면 음속인 340m/s에다가 10초를 곱해주면 분모인 초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3.4km 정도의 거리값을 얻을 수 있죠. 뭐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뭐 초음파 센서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거리를 측정할 때는 주로 왕복 거리가 아니라 단방향 거리를 측정을 하죠. 내가 있는 소리를 발생시킨 위치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거리를 갖다가 원하게 됩니다. 결국 소리는 반사되어서 오는 거니까 왕복 거리에 대한 값이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전체 음속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에다가 한 척인 2라고 하는 값으로 반으로 나눠줘야지 편측 거리에 대한 거리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코드 상에서 소리를 갖다 발생시킨 시간부터 되돌아오는 시간을 얻고요. 그 얻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편측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짜주셔야 돼요. 음, 자,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 방식은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초음파 센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주로 뭐 이런 타입을 저희 인베디드 기판 공부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 뭐 이런 타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센서 4개의 핀이 달려있는 HCSR04라고 하는 녀석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와 같은 타입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 보면 범퍼 쪽에 주로 앞부분, 뒷부분, 측면 쪽에 이런 동그란 링 모양으로 달려있는 초음파 센서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방수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작 원리는 거의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이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음. 자, 많은 초음파 센서 중에 우리는 핀이 4개가 달려있는 HCSR04라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HCSR04의 스펙을 보게 되면 동작 전압은 5V로 되어 있습니다. 즉 ESP32 같은 경우는 3.3V와 5V 나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에 있는 3.3V와 초음파 센서 연결하시면은 동작 전압이 낮아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HCSR0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요 센서인데요. 어떤 건 3.3V 동작할 수 있게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예전에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은 보면은 주로 5V 기반이니까 5V 동작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스펙을 꼭 좀 확인하시고 내가 필요한 센서가 몇 볼트에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거기 소요되는 전원을 갖다가 연결해 주셔야 돼요. 동작 전류는 15mA고요. 얘는 40Hz로 동작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대 측정 거리는 4m, 최소 측정 거리는 2m로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있으면 얘는 이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2cm, 즉 20mm까지는 측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4m를 갖다 넘어가게 되면은 측정을 할 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cm라고 하는 거는 초음파 센서의 음파가 나와서 벽에 반사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짧으면 반대편으로 입력을 받는 부분까지 음파가 전달이 안 되어서 2cm 이하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2cm 이상부터 해가지고 4m까지 구간을 주로 측정하는 범위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측정각은 15도 안에 포함이 되면은 측정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있을 때 여기에 직각 거리에서 15도 범위 안에 사물이 있을 때는 요 거리 값을 잘 측정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벗어나면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HCSR 공사 같은 경우는 한 30도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측정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밀도 부분에서 제조사에서는 15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걸로 어,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15도 범위 안에 사물이 있는 걸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리거 인풋 시그널 10 마이크로세컨드고요. 그리고 에코 아웃풋 시그널 같은 경우는 TTL 신호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저 1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하면 저 아까 메아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신호를 내는데 어떤 신호냐,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만 하이를 걸어 가지고 음파를 냅니다. 그럼 얘가 쭉 가가지고 반사되어서 동일한 파형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하는 음파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측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10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소리를 내고 쉬었다가 소리를 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신호를 트리거라는 곳에서 발생을 시키고요. 이렇게 발생된 트리거가 반사돼서 들어올 때 그 신호가 다 에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코 신호는 요 신호가 다 들어오는 것을 기반으로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대충 그런 개념이구나 정도만 봐주십시오. 그 전체적인 치수는 뭐 요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45, 20, 15mm, 45, 20, 그리고 초음파 센서 옆에서 봤을 때 15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앞서 말했던 그 트리거라고 하는 저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분에서 10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음파를 만들고 그걸 좀 쉬었다가 다시 반사되어 들어오는 것을 10 마이크로세컨드 들어온 걸 보고 얘가 그 시간을 측정을 하고 뭐 그런 코드를 짜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짜는 것을 뭐 어떻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제품을 여러분이 부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회사에서 주로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포함해서 배포를 합니다. 어, 하드웨어만 배포를 하게 되면 코드를 다 짜야 되잖아요. 되게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코드는 다 제공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우리가 아두이노 IDE에다가 포함을 시킬 건지가 오늘 수업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음. 자, 라이브러리는 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뭐 많게는 세 가지 정도 뭐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거를 가져 써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내가 가져와도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스케치라는 툴에 가셔서 보시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관리자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zip 파일을 갖다가 압축된 걸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방식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뭐 편한 방식인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관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I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 메뉴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라이브러리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는 윈도우가 나타날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기존에 깔려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 자기가 검색을 하고요. 요게 검색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검색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게 지금 HCSR04라고 하는 초음파 센서니까 여기다가 HCSR04라고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HCSR04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쭉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종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는 제조사에서 배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 중에서 프로그래머가 코드 짜가지고 자기 거를 공유를 한 것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음, 우리 교재에서는 HCSR 공사 중에서 더크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더크라는 사람이 작성된 버전 1.1.2를 갖다가 뭐 설치하자고 해놨네요. 그러면 HCSR 공사 중에서 어, 바이 제미, 바이 조펠, 바이 마틴, 어디 있을까요? 쭉 한번 내려보시죠. 내려보시면 더크, 음, 요렇게 되니까 검색이 안 되네요. 대시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HC 대시 SR04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HCSR04 여기 있군요. HC-SR04 by Docker라고 해가지고 더커가 만든 요 라이브러리 설치할 거고요. 버전은 1.1.2를 하자 했으니까 최신 버전이군요. 그나마 요거 그대로 그냥 설치 눌러주겠습니다. 설치는 끝났고요. 지금 기존 설치된 걸로 다시 업데이트 한다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네요. 자, 더커라는 걸 내가 설치를 하고 나면 이와 같이 installed라고 하는 글자가 뜨고 현재 1.1.2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버전을 바꾸시고 싶으면 밑에 버전 선택해서 다른 버전 클릭하시고 설치 누르시면 현재 버전이 다른 선택된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충 그렇구나 보시고 여기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설치된 라이브러리 사용은 내가 라이브러리 잘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호출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용법이라는 매뉴얼을 따로 배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방식은 예제로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에서 예제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거는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 예제라는 곳에 포함이 되게 돼요. 거기서 보면 HCSR04라는 것이 방금 추가를 해서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HCSR04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 보면 현재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던 분이 요 정도 예제를 같이 포함을 해놨어요. 멀티니, 심플이니, 템플레이션이, 타임이니, 유닛이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클릭을 하나 해보시면 거기에 주석으로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 대략적 설명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뭐 템플레이처 한번 해볼까요? HCSR04 템플레이처.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열리고 주석이고 뭐가 없네요. 그럼 자, 샵 include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HCSR04.h 헤더 파일에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불러오겠다라는 이 코드에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중에서 쭉 가면은 요러한 함수 HCSR04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다운받았죠. 그 라이브러리 안에 measure distance cm cm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가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코드에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한 게 없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함수가 있거든요. 요 안에 보면 요 함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불러와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템플레이처가 15도 기반으로 어떤 그립값을 측정하는 함수가 불러졌고요. 그게 시리얼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트리거 핀, 에코 핀 그 값을 21, 12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1번과 12번에다가 트리거 핀과 에코 핀을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트리거로 쓸 핀을 수정을 하시면 그 수정된 숫자를 갖다 넣어주시면 GP와 요 핀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을 그대로 요 함수에 전달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핀, 트리거와 에코 핀 뭔지를 갖다가 봐야 될 건데, 어, 저는 지금 요 4핀짜리 쓴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요 앞부분을 보면 보드 핀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VCC, 트리거, 에코, GND라고 하는 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VCC라고 하는 거는 전압입니다. 공급 전압은 앞서 말했던 스펙에서 5V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5V가 VCC로 들어가고요. 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그냥 GND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라운드로. 그리고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키는 핀입니다. 요게 자기가 원하시는 GPIO 핀을 연결하시면 되고, 에코 수신척은 몇 번 핀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음, 뭐 일단 여기는 그대로 써볼까요? 21번, 12번, 요 핀 그대로 쓰는 걸로 해서 그대로 트리거는 21번에 에코는 12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드를 보면 21번이 여기쯤 있군요. 21번 그리고 12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21번을 여기 있는 두 번째 트리거라는 걸 21번에, 12번을 에코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VCC는 5V라고 했으니까 현재 밑에 있는 전원 부분 5V, 그라운드는 밑에 있는 그라운드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와이어링 끝나게 됩니다. 그 작업 좀 진행을 할게요. 이왕이면은 꽂으실 때 음, 초음파 센서 한 두 번째 라인 또는 세 번째 꽂아볼까요? 음,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꽂으시면 브레드보드 끝단하고 초음파 센서의 끝단이 거의 저 일직선으로 맞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갖다 대면 여기다 탁 갖다 붙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뭐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0cm, 1, 2cm까지 측정이 안 됐으니까 이 이후로는 아마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와이어링 좀 할게요. 음, 제일 처음에는 전원이니까 전원 먼저 연결하고, 현재 보시면 핀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VCC였습니다. 이 VCC는 적색을 따라서 5V 연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는 3.3V입니다. 위쪽으로 전원 연결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 5V가 출력이 되거든요. 밑쪽에 5V에다가 전원 VCC 연결. 두 번째 있는 게 트리거였어요. 예, 트리거 신호를 내놓는 겁니다. 소리를. 그건 21번에 연결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에코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란 색깔인데 에코는 12번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이쪽으로 그라운드로 밑에 있는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연결 다 했고요. 코드상에서는 21번 트리거, 에코 12번. 시리얼 모니터는 ESP32 우리가 11만 5200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이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온도는 15도. 현재 음, 제가 온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상시 뭐 상온이라 하면 한 23도 정도로 볼까요? 그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예, 업로드 완료되었고요. 어, 루프문에 보면은 너 동작하는 것이 시리얼 프린터로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그 정보 값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리얼 모니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값들이 막 지금 들쑥날쑥 좀 하고 있어요. 음,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까요? 너무 느리게 나와가지고 한, 한 50ms 단위로 반복하다 출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기 좀 더 편하네요. 가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뜨는 경우는 신호를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뭐라고 할까요? 출력이 안 된 경우, 출력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없겠죠. 하여튼 신호 트리거가 나오지 않고 에코가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런 경우일 때 마이너스 값이 뜨고요. 노이즈 해가지고 좀 흔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대략 2m 정도의 뭐 값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형상 때문에 얘 값이 좀 요동을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조정을 해볼까요? 음, 앞에다가 사물 갖다 대니까 약 한 6.5cm 정도 값이 보이네요. 뒤로 좀 더 빼게 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이 값들이 변경이 되는 거 보이네요. 음, 뭐 동작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어떤 그 부품을 사서 여러분이 코드를 동작을 시키겠다 하실 때 하나하나 다 그 프로그램을 짜실 필요는 없고 그쪽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찾아보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툴에서 스케치군요.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의 라이브러리 관리,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사용해 가지고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법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집 압축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이 IDE에다가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했던 거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HCSR04 다른 라이브러리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스케치 이건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한번 끝났고 라이브러리 관리 한번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등록되는 것들은 좀 많이 사용되는 거 유명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가끔 뭐 특이한 그 센서를 사용하시면은 여기 등록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때는 그쪽 제조사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한 예로서 우리가 같이 앞서서 초음파 센서를 했으니까 HCSR04라고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많이 사용된 게 버전 좀 높은 게 여기 있네요. 버전 2짜리가 있으니까 이게 좀 사람들 좀 많이 쓴다고 보고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 있는 HCSR04 마틴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라이브러리인데 요걸 G 파일로 한번 설치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설치를 눌러버리시면은 라이브러리 매니저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라이브러리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 없고 내가 zip 파일로 라이브러리를 딴 데서 구해왔다 라고 하면 zip 파일 자체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정보에서 more info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이 GitHub에 올라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하나 좀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마틴이라는 사람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고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하부에 이렇게 쭉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코드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여기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코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요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부분과 다운로드 zip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운로드 zip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있는 요 파일들을 zip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아졌습니다. 예, 폴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니까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hc-sr04 뭐 마스터라는 식으로 해서 압축 파일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니까 zip 파일로 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운로드 받은 게 얘라고 보십시오. 음. 자, 요거를 지금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설치하셔도 되지만 그 쓰는 게 아니라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zip 라이브러리 추가라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다운로드 받아놨던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에 여기 있는 zip 파일입니다. 압축을 해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zip 파일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열기.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설치가 벌써 끝났습니다. 파일에 가서 라이브러리 사용이 예제를 한다고 했죠. 쭉 내리시 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설치했던 더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HC-SR0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설치한 적이 있었고 방금 저는 zip 파일로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HC-SR04라고 하는 이건 마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였고 이건 압축 파일을 형태 다운받은 거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뭐 심플, 템플레이트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냥 심플 간단하게 이걸 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요걸 내가 쓸 거다 포함하고 있고요. 울트라소닉 디스턴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디스턴스 센서는 13과 12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니까 센서 초기화 하는데 디지털 핀 중에서 13번과 12번 쓰면 되겠다. 앞서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3번은 트리거고요. 여기는 12번은 에코 관련되는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한 것이 여기서 트리거는 우리가 21번에 연결했었잖아요. 얘를 코드를 그냥 꽂힐게요. 21번 트리거, 12번 에코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실일 통신은 11만 5,200으로 수정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할 것 없이 간단하게 그립값만 센티미터 단위로 여기다 출력이 된다고 하네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500ms면 0.5초 단위로 여기에 리플레시 되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수준이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19, 10mm 정도 된다네요. 뒤로 밀면은 11mm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50ms가 편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보이니까. 그래서 신호를 50ms마다 받아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인데 이 인풋이 50ms니까 여러 정보 들어오잖아요. 그거 약간 평균값을 내시면은 필터링 되어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어떤 정보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는 필터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2mm, 12cm, 8cm, 9cm, 10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뭐 자동차와 같이 후진 중에
거리 센서에 가지고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간단하게만 하죠. 음, 얘가 5cm 밑으로 들어오면은 LED 등이 켜지는 걸로 그냥 대체를 할게요. 그 코드는 여기 보면 요 값이 현재 거리 값이잖아요. 네, 요게 만약에 몇 cm 밑이라면 요 불을 켜줘라, 뭐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귀찮으시면은 이거 끌으셔가지고 어, 전에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켜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끌고 붙여놓고요. 이 코드에 다음의 내용을 뭐 추가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1번 5cm 이하면은 LED가 온 점등하고 5cm를 뭐 초과하면 LED가 소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LED는 2번에다 붙이는 걸로 하지요. 기본 예제 코드 있으니까 요거 기반으로 해서 내용 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생뚱맞은 코드가 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틀 내에서 아마 해당되는 코드를 제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앞에 트리그 21번, 에코 12번이었는데 그 값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실을 통신값 11만 5,200이었고요. 우리가 등을 켤 거니까 핀 모드 LED 핀 2번에 연결한 거를 아웃풋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측정된 거리값을 넣어주고 있고 실을 모니터에다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야가 5 이하라고 하면은 LED 하이로 켜고 그렇지 않다면은 LED 꺼버려라, 뭐 그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된 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현재 13.0 13cm 정도 되고요. 이걸 조금 당기다 보면은 거리가 줄어드는데 등이 안 보이네요. 음, 여기 있습니다. 등 5 이하입니다. 예, 4.92 되니까 불 켜지고 멀어나면 불 꺼지고, 여기에 그 부저라든지 그런 거 연결했으면 소리가 나겠죠. 여기 있는 조건문 여러 개를 만드시면 1m 이하면은 불이 켜지고, 뭐 30cm 이하면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10cm 이하면은 경보 크게 나오고,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후방 거리 센서 뭐 대충 만드는 방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하는 매니저를 사용을 하시든지, 또는 어디서 구하셨던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으면은 그 압축 파일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라이브러리 설치 간단하게 끝나더라. 사용하는 거는 파일 예제에 가셔서 제일 밑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설치했던 라이브러리는 따로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 예제라는 곳에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예제들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요. 나중에 또 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